상계님의 이런 천주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돼 나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기판 씨름이 이제 어떻게 오손 위기로 전개가 됐는지 소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세기 초라고 하면 이제 서양의 제국주의들, 그 열강이 각축을 벌여가지고 이른바 이제 땅 따먹기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 여러 나라 영토를 침탈을 해서 참혹하게 유린하고 예, 그런 때였는데 뭐 아프리카, 뭐 인도, 동남아, 중국까지 해서 그 서양 그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서 뭐 다 차지하고 마지막 이 서양 열강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 있던 조선을 이렇게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손길을 뻗치고 있었을 때라는 거죠. 20세기 초반 전후로 해서. 근데 이제 일본은 청일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을 통해서 이제 청나라 이제 대륙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적인 상황이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이 부동항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이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러시아는 이제 프랑스와 독일과의 어떤 동맹을 맺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너무 이제 러시아에 비해서는 힘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가 이렇게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미국은 이제 지원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을 일본에 지원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1904년 2월 8일 날 러시아 남진 정책의 보루였던 이 여순항 공항을 일본이 기습 공격하면서부터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1차 세계대전인 그 애기판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애기판 씨름의 목적이라는 것은 세계를 유린하던 서양 제국주의 그 세력을 물리치는 데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러일 전쟁에 보면 어떻게 이 작은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었는지 그 비화도 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게 뭐 이제 개벽 실제 상황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만평이 있어요. 그 당시 만평이에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게 유럽 챔피언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동양 챔피언인데 지금 체급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한테 이렇게 덤벼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1904년 2월 8일 날 이렇게 그 여순항을 기습한 걸로, 그러니까 먼저 이 다윗이 요즘 말로 선빵을 날렸는데 그 당시에 그 규모라고 하면은 그 세금 규모가 러시아가 8배입니다. 그 다음에 상비군이 15배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을 갖고 있었던 게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다른 만평들 보면 곰이에요, 러시아는. 그리고 아주 협소한, 일본 자체가 외소에서 외인인데요. 그게 싸움이 안 돼서 평가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러시아가 무조건 이긴다, 이거는.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렇죠. 이게 일본의 승리로 끝나죠. 그럼 이 현실 역사,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그 당시에 공사에 한참 진력하셨던 상제님의 손길이 개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편 53장에 보면은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49일 동안 동남풍을 빌어와야 하리라. 이 동남풍으로 밀려드는 서양의 기세를 물리쳐야 동양을 구할 수 있으리라 하시고 49일 동남풍 공사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북서풍의 인자를 동남풍으로 맞서가지고 이제 물리치는 거죠, 서양 세력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쟁에서는 사실은 전략이 그 상대방의 어떤 그 기습을 이제 예측하고 맞서야 되는데 그 러일 전쟁에서 제일 유명한 함대가 뭡니까? 그 우리 발틱 함대라고 하는 그게 북해 저기서 있다가 원래 이쪽 우리 동쪽으로 엄청 힘들게 와요. 원래는 수에즈 해야 되는데 거기도 차단돼가지고 희망봉 거쳐가지고 힘들게 와가지고 이제 대한해협을 딱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게 또 상제님이 아름길을 주셔서 그 도고 제독 밑에 있던 야끼야마 준장한테 꿈에 두세 번 나타납니다. 그 진영이 다 보이는 거죠. 그 현장이 다 보이는 거죠. 그 발틱 함대가 지나가는 그 형세가 그 해전은 그 진영이 있잖아요. 배가 지나가는. 그리고 조심 이렇게 불도 끄고 가다가 병원선 하나가 불을 켜버리는 바람에 대번에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엄청난 함대가 그냥 여지없이 그냥 공격당해서 끝나버리거든요. 저도 그 발틱 함대가
대패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임진왜란때 그 이순신 장군한테 그렇게 당했던 하객진에 의해서 맞아요. 네. 발틱 함대가 완전히 침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신 그 천조 대신이 일으켰다고 믿었던 그 신풍이 사실은 우주의 조화주이신 상제님께서 불러주신 그 조화의 바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포탄을 날리는데 바람이 역방향을 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일명 동남풍이라고 네, 하죠. 그 동남풍 네네. 공사. 네. 이렇게 여일 전쟁이 1차 세계 대전으로 번진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러시아는 부동항 아까 찾으려고 이 한반도를 넘봤다가 깨갱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그 발칸반도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발칸반도도 거기 민족주의자들끼리 갈등이 심하던 시절이에요. 그 러시아는 이제 슬라브 민족이고 그쪽에 범슬라브주의 이제 세르비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거기는 이제 민족이 이제 범게르만족이거든요. 그 두 진영이 이제 맞붙는 상태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이제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서 저격당하는 사건이 터지죠.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방아쇠가 탕 터져가지고 얽혀있던 모든 전쟁들이 이제 촉발이 돼버립니다. 이제 어떤 1차 세계 대전이 이제 시발점이 되기 시작한 그렇죠. 거잖아요.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이겼더라면 1차 세계대전까지 번지도 않았을 그렇죠. 텐데 정확히 10년 뒤에 1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어떤 촉발이 되버리죠. 이제 러시아가 이 한반도로 진출을 못하니까 저쪽에 발칸반도 쪽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세계 전쟁으로 번지게 된 거죠. 수호사님, 그럼 이 1차 세계 대전은 어떻게 이렇게 끝맺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뭐 무기들 자체도 현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재래식 무기로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으로 이렇게 다 인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냐면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이 독감이 발병하게 되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으면서 이 1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종결이 되게 된 거죠. 네. 우리나라에도 스페인 독감이 들어오면서 14만 명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네, 1918년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그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태어줄을 잃고 구원의 이제 이 빛을 발견하게 됐던 것인데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보신 세운공사 중에서 첫 번째 그 씨름, 애기판 씨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름판이 세계대전과 연관이 이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애기판 씨름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나요? 그 도전 5편 177장에 보면 이제 상제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사의 결정으로 인하여 천하의 모든 약소 민족도 조선과 같이 제 나라 일은 제가 주장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독일이랄지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투르크 어떤 이런 전제 국가들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국으로 바뀌고 그들의 이제 지배를 받았던 약소 민족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대부분 독립하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승국들이 이제 패전국이 이제 독일이다 보니까 독일에게 가혹한 이제 배상금을 요구를 하게 되죠.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또 이제 2차 세계 대전으로 발발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